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원래 다음 달인 4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예비 신부였지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는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고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계획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사업장 겸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사업장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점심시간 맞춰서 양손 가득 도시락을 싸우셨길래 직원들 식사 보내고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그런데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시며 결혼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다시 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회사에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다며.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당연히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이끌어 갈 거잖아. 그럼 내 아들도 앞으로는 사장 소리 들을 텐데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사업자 명의가 은하너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갑자기 들어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바지 사장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병까지 앓고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명호 씨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 명의를 명호 씨 이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 분명 무시하는 경향이 클 거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명호 씨랑 저랑 연애했을 때부터 사업장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이미 친분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이 있다면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제가 빠지면 명호 씨가 사업장 대표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걸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명호 씨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착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명의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시죠?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오시겠다는 한마디 하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사무실 정리를 한 다음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날에 비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엄마가 다녀갔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명호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꾸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나랑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사업장 대표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그게 이미지상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명호 씨 이름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고. 바로 답을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 어머니는 나중에 또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지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대?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만하네. 당신이 몇 년간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왜 그걸 내 명의로 해? 집에 가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였더라도 엄마가 하신 말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좀 됐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얘기하길 원하지 않길래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예비 시모한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 때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그날은 밝은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반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마주보고 앉아 싸우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머뭇거리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입을 여셨는데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니? 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서로 좋자고 좋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다시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맞춰서 온 건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깜빡했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차후에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야. 급할 필요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성격이 괜찮다며. 그럼 나도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위치는 돼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사업장 명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아들은 너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사업을 하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결혼 전부터 토를 달고 있어? 나는 최대한 너한테 좋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싫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명호 씨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명호 씨가 한 달 고생해서 벌고 있는 월급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명호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깟 온라인 사업장 명의를 내 아들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다시 얘기해? 어차피 너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까지 꽉 막힌 성격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남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건데 내 아들한테 사장자리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월 수익 3천만 원 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온라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그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네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그런 명칭 하나로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만큼 가벼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예비 시모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 무슨 일이 생겼냐며 분위기를 살피길래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낸 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아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잠시 뒤 돌아가셨고 어김없이 퇴근 후 찾아온 그 사람은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결혼식, 그 전에 최대한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준비를 마치고 그 사람과 술이나 한잔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안다며 시댁에 같이 오길 바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오늘 열불 터져서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은하 너는 내 말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하면 서로 부부인데 그 명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명의 하나만 바꾸면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네가 사장 자리에 꽉 잡고 내 아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의 바꾸도록 해라. 처음에는 좋게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나오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결혼했다고 해서 왜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끌어온 사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월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사업장 명의에 집착하시는 건 그것 말곤 이유가 없잖아요. 명호 씨한테 사장이라는 말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같이 일하니까 공동사장이 되는 건데 서류상에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제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것을 왜 넘겨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끝내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따르길래 상당히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앞뒤가 전부 다 막혀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 둘이 결혼을 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뭐하러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만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시부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붉어져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파혼까지 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었죠. 이대로 예비 시댁에 계속 있어봤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파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예비 시부모가 들어가신 안방문을 노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봤는데 역시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지 대화 소리가 제 핸드폰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그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이 제 귀로 들려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가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는데. 월 수익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 전부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일 텐데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아유, 내 말이 그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네가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자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이 일을 해왔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쓰는데 좀 더 떳떳하지 않겠어? 너무 욕심부리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요즘 아빠랑 너희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해졌는지 이리저리 쑤시는 걸 보면 음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치르도록 하자. 정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랑 엄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소. 명의를 바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사용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괜히 일만 크게 벌려서 서로 감정만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는 정말 파혼하게 된다고.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지. 파혼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부터 해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너한테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월 500씩은 용돈으로 들어오겠지. 거기에다가 네가 일한 월급으로 월 500 챙기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어디 여행 좀 간다고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싫다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될 거라고. 나도 명훈이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쟤도 성격이 만만한 것 같진 않다.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지 끌려다닐 성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화가 끝난 거지? 혼자 거실에 너무 오래 앉혀두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일단 분위기 좋은 식당 한번 알아봐라. 참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 건데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파오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명의만 내 걸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거든요. 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은하가 없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말한 대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만 나한테 넘어오면 깔끔하게 일 처리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급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조금 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명의가 이전되고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서 저에게 들려온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전화통화가 연결되면서 중간부터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핸드폰에도 통화 기록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며 뱉은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어두워진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외식이나 하자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둘러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 올라타 곧바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예비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집 식구들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더라면 제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접근했었다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 평생을 함께하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 저와 통화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남자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뒤 부모님께선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하겠다며 그동안 지출되었던 내역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을 접근 금지 요청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신 아빠는 일단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저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이전하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지켜볼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도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된 내용으로는 크게 처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피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날도둑 집안과는 앞으로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 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동과 그걸 또 감싸고 있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화를 키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들을 방에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면 될 것을 잘 자고 있는 애들 다 깨게 상당히 요란하게 들어오길래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네요. 불이 꺼진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빔밥이 돼 있었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여자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 거실불을 켜고 말았네요. 그와 동시에 저랑 눈이 마주친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놀랐고 곧장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어딜 가냐면서 여자를 계속 붙잡으려 하길래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네요. 이미 제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듯 보였고 팔을 계속 뿌리치려 하는 여자는 저를 보면서 죄송하다며 술 마시러 온 손님인데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길래 따라왔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뻗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곧바로 그 자리에다 오바이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정말 질려버렸고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듯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증까지 나는지 물 좀 달라며 손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남편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을 달라고 요청했네요. 아, 선혜야,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잖아. 가서 두통약 좀 사와라. 내가 어제 팁 많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전날에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 말이 안 들려? 물 좀 달라니까. 오늘은 그냥 회사 출근하지 말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욕만 먹게 생겼네. 선혜? 아, 좀 전에 집에 들어온 여자 이름이 선혜였구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는데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자연스럽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가 봐. 집에까지 데려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집에 마누라랑 애들이 있는 것도 까먹은 거야? 아직도 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정신 좀 번쩍 들게 만들어줄까? 당신이 원하는 찬물 많이 퍼먹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남편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두통약이랑 물을 찾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자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들었고 자기가 왜 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찬물을 부어버린 뒤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를 당장 치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네요. 하지만 전날에 저에게 보였던 남편의 행동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몰래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놀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런 이중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과 배신감으로 가득해져 버려 그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당신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술 먹고 그런 거니 제발 이해 좀 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해달라고? 술 먹으면 가정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 현관문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춰도 된다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술 먹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정말 실수였다니까. 나는 조금도 기억이 안 나.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딱 한잔 한다는 게 2차까지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금방 취하더라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선혜라는 여자의 이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던데?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가 봐. 어제 마신 술집이 어딘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당신 핸드폰 좀 줘봐.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핸드폰 보여준 적 없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오늘 보인 행동에서 그동안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네. 아무리 사람이 쓰레기라고 해도 애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술집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알고는 있니?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일단 진정부터 좀 하자. 우리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잘 살아왔었잖아. 내가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뼈도 못 추린다고.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감당하지 못할 짓을 왜 벌이냐고. 일단 애들 깰 시간 됐으니까 당신이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 전부 다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해. 내 10년 인생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렸으니까 책임질 각오하고 나는 이미 이혼 결정했고 변할 마음 조금도 없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술 먹고 보인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선혜라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묵묵히 자기가 바닥에 실수한 걸 치우고 있었고 남편이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밖으로 나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며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야. 무엇을 하던 의심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들어줄게. 나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랑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아. 그럼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행동에 대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말해봐.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정말 진심으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면 모든 걸 다 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해선 안 될 거야. 뭘 원하는데 말만 해.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들어줄게.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잘못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서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나한테 옮겨줘.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경제권도 나한테 넘겨주길 바래. 그래야 당신이랑 이혼을 해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뭐? 각서는 이해하겠는데 경제권이랑
이 집까지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꼭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아버님한테 얘기하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되는 거네. 누가 더 잃을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각서 쓸 때 당신이 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시 아이들 얼굴도 안 보겠다는 것까지 추가해. 남편의 얼굴은 노랗게 떠버렸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각오하고 꺼낸 조건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가 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떼러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조건을 수락하더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전부 적은 다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 소유가 되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남편의 경제권 또한 저에게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풀이 많이 죽은 듯 축 처진 어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게 최선이었고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받은 상처는 평생 따라가겠지만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10년간 함께 하면서 저를 얼마나 속이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경제권까지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남편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집에 며칠 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죠. 두 분 다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엄마는 허리가 거의 굽으셨고 아빠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셨죠.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입원비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저희가 병원비를 내드린다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님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기셨는지 이번에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길 원하셨네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걱정을 많이 했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신 부모님께선 다음 달에 다시 오라는 의사의 말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아이들도 돌봐야 돼서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셨길래 급하게 물건을 건네받은 뒤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가 엉망인 집안 꼴을 보시더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미련해서 남편의 집을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마디 하셨네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숙소에서 주무신다는 거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쓰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딱 하루 재워드렸는데 애들도 봐야 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도 챙겨야 하다 보니 집안 관리에 좀 소홀했던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집안 더러워지는 꼴을 못 보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들 낮잠 잘 때 정리하려 했던 거예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이런 모습 안 보여드렸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지. 네가 내 앞에서만 깔끔 떨고 안 볼 때는 집안을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내 아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 몸보신 좀 시키려고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만들어 왔는데 집안 꼴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네가 워낙 기가 세니까 내 아들이 기가 죽어서 허리를 못 펴고 사는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말고 집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 사이에 살이 쏙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나 됐잖아. 결혼한 다른 남자들 보면 결혼 후에는 마누라가 뒤에서 잘 챙겨줘서 얼굴에 살도 많이 붙는다는데 어찌된 게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삼길래 애가 살이 점점 빠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 여자는 자고로 얼굴만 이쁘고 남편한테 충성하면서 음식만 잘하면 되는 건데 너는 써먹지도 못하는 대학 좀 나왔다고?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잖아?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딱 그래.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잖아? 너만 잘난 것도 아닌데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괜히 살이 빠졌겠어?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시키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너 하나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없니? 어머님, 저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오셨나요? 왜 들어오시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제가 대학 나왔다고 가르치려 든다고요? 여태껏 어머니 며느리로 살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불만 꺼내놓은 적이 있었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도 없이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온갖 노력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저한테 해결 안 되는 문제거리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었고 그이도 고민거리들을 저에게 털어놨을 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해 준 것 뿐인데 그런 모습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거면 아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머님은 지금 연락 한 통 주지 않으신 채로 무작정 찾아오셨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일일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며칠 머물다 가셨다고 이 집이 그이 건데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그이가 살이 빠진 건 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실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반쪽이 된 거였겠죠. 어머님이 모르시는 일들이 많다고요.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면 네가 내 아들 잡고 사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에 불만이 많다는 거지? 우리들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며 살 거니?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 너를 내치고 그 자리에 새색시를 들이는 게 평생 소원이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너였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둘의 결혼 뜯어 말렸을 거야. 당장 집이나 치워라. 어머님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시면 제가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방에 애들 좀 봐주시던지요.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이젠 아주 시엠이랑 맘먹으려 드네. 얘, 너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너 닮은 손주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데리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한마디 하면 아주 10마디를 하네. 그냥 내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주둥이를 털어야 속이 편하니? 뭘 그렇게 노려봐?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손녀만 둘이고 셋째는 봐야 하지 않겠냐고 부탁해도 더 이상 자식은 만들지 않겠다고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 오면 내가 알아서 잘 설명할 테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제가 왜 이 집을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가시려면 어머님이나 나가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이혼, 저는 뭐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 시작하자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더 크게 화를 내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셨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선 이미 수차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지만 불이익이 생기실까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노려보시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시냐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처음 본 여자가 저와 시모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여자가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시모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시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 처음 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고 고백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 수소문 끝에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저와 시모는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니까 그쪽 뱃속에 지금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요? 내 아들은 이런 생각 없는 짓을 저지를 놈이 아닌데. 제가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영태 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찾아다녔어요. 혹시 영태 씨 어머님 되세요? 저는 영태 씨랑 서로 연애하면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연인 사이예요.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함께 사시나 봐요? 어머, 그럼 저분이 제 형님 되시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싶진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요. 저기요, 지금 그이랑 2년을 연애했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이랑 제가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막말로 그쪽이 첩이 되는 거고 제가 본처라고요. 저기 보세요. 걸려있는 액자 보이죠? 한마디로 그쪽은 그 나쁜 놈한테 이용만 당한 거고 저한테는 그쪽이 상간녀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오신 격인 거죠.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추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방금 보셨죠? 저 때문에 살이 빠진 거라고요? 이쪽 저쪽 들쑤시고 다니느라 살이 쏙 빠진 거네요. 그 나쁜 놈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는 제가 본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짓에 속아 이용만 당했던 거였네요. 남편은 저 몰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저한테 걸리지 않게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들여와 한바탕 했었다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 집의 명의가 바뀌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각서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저는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외도녀에게 더 이상 남편은 쓸모가 없으니 가져가서 국을 끓여 먹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라고 외도녀에게 남편의 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저를 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가 되지 않았네요. 조만간 법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외도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시모는 넋이 나간 채로 각서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좀 전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저와 시모가 알게 되면서 남편의 발등에 불이 붙어버렸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진짜 딱 한 번 실수였어. 아주 잠깐 만났었는데 그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될 줄 몰랐다고. 이 사실을 당신한테 알리면 나를 내칠 것 같아서 각서를 쓸 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임신이 됐다고 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어? 이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게 지금 용서로 될 문제라고 생각해?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라고? 다른 여자랑 잠깐 즐긴 거? 그래, 그건 내가 참고 넘어갔어. 그런데 임신은 아니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생각 없이 휘두르면서 다니지는 않았겠지. 당신은 가족보다 쾌락을 우선시한 거라고. 이미 당신 아버님한테 전화했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신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 짐은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전부 다 밖으로 빼놨거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릴 때 쓰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이고 우리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럼 내 아들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혼을 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미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 어머님 아들 간수를 잘 하셨어야죠. 본인이 선택해서 내린 결정인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명의가 바뀐 집을 저에게 줄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고 잠시 뒤 시부가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인정사정 없이 처벌을 내리셨네요. 남편은 죄송하다며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으신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부는 저에게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본인 잘못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네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회피하고 있자 시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남편과 10년을 함께한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러 와줄 수 있냐며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쓰레기 같은 그 인간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이렇게 빨리 벌을 받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에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워낙 특별한 인연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연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노력했었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우울증 증상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아내와 저를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고 서로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엄마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잖아. 우울증이라는 게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더라. 엄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너희들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 양가 집안 전체가 며느리 우울증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니?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본 방법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가족들 전부 다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하나 없었다. 오히려 우울증만 심해졌잖아. 병원에서도 최대한 안 좋은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아내가 바라는 건 저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아내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였죠. 우울증이라는 건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말대로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였죠. 아내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선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시키려 하셨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과 추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잠깐 동안 여행을 떠난 걸로 생각해야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바깥바람이나 쐬려고 동네 한 바퀴 돈 다음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천천히 걸음을 넘겨 가까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저를 바라본 여자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살려달라며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뱃속에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서 떨었던 건지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는 걸 판단한 저는 그녀를 부축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요즘 세상 험해서 함부로 외부인을 들인다는 거에 느낌이 안 좋았지만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방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허겁지겁 받아먹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꽤 오랜 시간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일지 알지도 못하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푹 쉬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수프를 다 먹은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온 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간간히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온 여자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쉰 것뿐인데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보호를 받을 곳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급하게 도망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경찰의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갈 곳도 없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뱃속의 아이가 없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할 수 없었고 핸드폰조차 들고 나오지도 못했네요. 아마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제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면 그땐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신세를 지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아로 자라왔던 터라 딱히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녀의 삶도 참 딱해 보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내치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좀 더 대화를 해보니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녀는 제 아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시댁 집안에서 그녀를 내치고 며느리를 새로 들이려 했지만 고아로 살아왔던 그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였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해준 뒤 당분간 집에서 쉴 수 있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많이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도 저희 어머니가 집에 머물러 계시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색도 많이 좋아졌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어머니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그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과 옷들을 입었는데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임신한 몸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자주 보이게 되었네요. 그녀를 언제까지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왔는지 초인종을 눌렀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녀의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동네 근처에서 임신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인데 몇 날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보셨는지 해서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글쎄요. 임신한 여성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을 들어보면 그 여성분이 그쪽한테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건데 저 같으면 알아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보시죠. 저는 더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문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 눈에 좀 익숙한 게 들어왔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현관 앞에 그 신발 제 아내가 급하게 신고 나갔던 신발인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그녀가 신고 온 신발이 그녀의 남편 눈에 들어왔는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녀를 찾아다닐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지만 신발을 숨겨야 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남자는 확실하게 자기 아내의 신발이 맞다면서 저를 강하게 밀치고 들어오려 하길래 저는 그 남자를 저지하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라고 현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서로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던 순간 갑자기 그 남자 뒤에서 팔 하나가 불쑥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진 순간 한 노인네와 그 남자가 순식간에 거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 남자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은 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낚아챈 뒤 한마디 했네요. 가기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쪽이 싫다잖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인 거 몰라? 그럼 남의 마누라를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아? 그쪽이 뭔데 남의 가정서에 참견이야? 저 여자는 법적으로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그쪽 아내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이구, 벌써 둘이 청분이라도 났나 봐.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며 한 입을 덮고 잤을 텐데 그럼 이거 불륜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너도 참 대단하다. 아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부모 없이 자란 여자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이제 손도 못 쓰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고. 내가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기 위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리하자고 얘기했었지. 네가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을 게 뻔한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만삭이건 뭐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자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냥 이혼해 준다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같은 족속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말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을 선택한 거고 내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 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정말 말 참 더럽게 하시네. 가정을 꾸린 사람이 하나뿐인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당신 멋대로 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은 뱃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분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엄마는 현주 씨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점점 더 몸싸움은 격해지게 되었네요. 다행히 심각해진 상황 속에 경찰분들이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들은 그녀와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은 겨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쫓은 뒤에야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녀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 댁에서 보살펴 주겠다는 말을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한동안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시댁 집안이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남자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부탁하길래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장소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님이 뱉은 첫마디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비해서 줄 테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곧 출산 예정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뺏으려 드는 건데요? 아무런 조건도 원하지 않고 이혼을 해주겠다잖아요. 사람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집안과 결혼하기로 벌써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상대편 집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집안이 재력이 얼마나 좋은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부탁드려요. 돈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섭섭지 않게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며느리 출산하면 그 아이 데리고 저희한테 찾아와 주세요. 솔직히 그쪽이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둡시다. 그쪽은 원래 인생 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일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연이 좀 많아서 좀 골치 아파요. 원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될 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저희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서로 피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돈 많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고아로 자라왔다는 거 알면서 불쌍하지도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봤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 저도 지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던 사이 저희 엄마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줘서 만나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하필 그 사람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으니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를 정리하고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저한테 그 애 넘겨주면 저희 엄마가 알아서 그 사람 몰래 찾지 못하는 곳에 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계약금입니다. 누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애를 처분하지 못해 저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의 면상에 지고 있던 물컵 안에 물을 뿌려버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나가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후회할 짓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절대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와 인연이 된 만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진 책임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개차반 같은 남자 대신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일을 하다가 듣게 되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도와준 사람일 뿐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있자 그녀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며 그녀 또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는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맡긴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고 재판에선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이혼 위자료로 작은 집 하나를 구하려고 알아보려 하자 부모님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당분간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를 친손주처럼 많은 사랑을 주면서 돌봐주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고 저희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놀라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저 성민 씨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가 쉽게 맺어진 인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려고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상처받지 않을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친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쪽 집안에선 저와 아이가 더럽다고 싫어했던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막상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싫었나 봐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법적으로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이 저 몰래 만났던 다른 집안에서 제 아이를 너무 불결하게 생각해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기증받아 임신을 하게 된 거니까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 남편의 정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저도 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계속 안 좋은 결과만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시도했던 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막 행동했던 거였고 저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오며 힘들게 버텨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시켜서 했던 것뿐이었는데 막상 자기 걸로는 임신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걸로 시도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지우려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성민 씨를 만나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의 인연,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평생 가져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성민 씨 옆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이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기증을 받아 만들어진 아이였어요. 전 남편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대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 친자식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거고 자기 핏줄도 아닌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고 저 또한 그녀의 당돌함에 놀라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데리고 정자 기증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기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와 닮았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정자 기증센터에 다녀왔던 적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와 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아이와 저를 계속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녀도 그렇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했고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녀는 검사 용지를 급하게 들어 먼저 확인을 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내게 온 기적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기증센터에 많고 많은 정자들 중에 하필 제게 그녀에게 도달을 했던 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제품에 안겨있던 거였네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와 저는 현재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꿈만 같은 기적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그녀와 제 아이를 위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